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종합 검토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내년 7월 통합자치도 출범은 무산될 전망인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지난 4월 29일이었죠. 네. 공론화위의 보고회가 있었는데 분위기부터 전해주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위기는 싸늘하죠. 예. 지난 4월 29일 날 대구 경북 통합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종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시도지사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예. 중앙정부에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시도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다 예측된 일입니다. 대구 경북만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특별하게 해줄 게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통합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균형 발전, 자치분권, 글로벌 경쟁력 확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쵸. 그런데 대구 경북만을 위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 쪽에 봐서 너무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되었는데 앞으로 또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겠다 하는데 과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건지도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민들은 지금 무산되었다고도 하는데 사실상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는 뭐 좀 쓸쓸한 그런 쓸쓸하고 상황이 찜찜한,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통합 공론화위가 지난해 9월에 출범했잖아요. 예. 사실 코로나19 그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출범을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는 등 노력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정할 수 없고 이번에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제 활동 성과를 이제 어떻게 밝혔냐면은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 초강력 글로벌 시대 초강력 상황에 어떤 행정 통합을 가장 먼저 이제 했다는 선두주자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고 예. 또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이제 시작되면서 전국에 이제 전남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전국에서 이렇게 광역 행정 그 통합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 이슈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있다 또 이야기했고 또 이번 기회에 이제 대구가 경북이 사실 글로벌 시대에서 어떻게 상승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제시를 했다는 부분도 이제 성과로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행정 통합 방식을 공론화라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부분 성과를 냈고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민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특별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시도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계로 이제 코로나19 그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또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 또 이제 2022년 내년이죠. 7월에 이제 그 출범시키겠다는 어떤 시간적으로 무엇을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논의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데 대구 경북 광역 단체가 통합을 하면서 이 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단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정보가 사실 부재했다,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이제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어떤 미온적인 태도라든지 제도적, 법률적 기반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관심이 부재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들이 늦었다 이런 부분들을 한계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성과보다는 한계가 더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재추진에서도 상당한 이런 그 한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통합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한계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역시 공론화위의 발표와 다르지 않은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중장기 과제로 이제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장이나 뭐 그 도지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는 사실 이제 뭐 어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민의 어떤 의견을 묻는 그 어떤 기구였다. 그래서 이제 그 시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어떤 이제 그 문제점들을 존중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밑거름이 돼서 새롭게 이제 그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예. 반드시 이 행정 통합을 국가의 그 아젠다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지를 또 뭐 다시 밝혔어요. 또 이철호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도민들의 의견들을 반드시 이제 뭐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하면서도 앞으로는 지방 분권법 개정이라든지 뭐 특례법 제정 이런 부분에서 좀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들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양 단체장 같은 경우는 뭐 당초부터 지금까지도 뭐 의지는 확고한데 사실 과연 이제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론들이 그게 이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언급한 내용 잘 짚어주셨는데 보고회 현장 모습도 이슈토크 취재진이 담아왔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지역의 불뿌리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이라든지 또 기본 계획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해서 담았고요. 또 앞으로 만약에 지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이제 정리합니다만은 이후에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재추진하겠다는 뜻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전환이 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발표를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예. 공론화위원회는 늘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공론을 하는 위원회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한 거 보면 모두가 추진위원회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앞으로 대선에서 지방자치선거에서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거기에 몫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도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발표를 해버리는 로드맵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보면은 2022년 7월 1일 날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못을 딱 박아놓고 일을 했는 거예요. 야심차게 추진했죠. 예, 왜? 예. 처음에는 통합하면은 상생 발전하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미사 요구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시도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구체적인 플랜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보면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 막연한 이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 또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대선의 공약으로 채택이 될 건가 또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채택될 것인가의 문제는 저는 아주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소신 있게 공약을 걸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정말 시노민들이 모두가 함께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깔리지도 않았는데 목표 정해놓고 달려가 버리니까 말이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또 이를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또 미사 요구만 늘어놓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민 의견 수렴이 먼저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네. 의견이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 공론화위에서 조사한 대구 경북 시도민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조사 결과 어떤가요? 네, 뭐 그동안 뭐 2차례 정도 이제 시도민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뭐 당위성, 공감대 이런 부분들은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1차에서는 이제 찬성이 40.2%, 반대가 38.8%, 조금 높았죠. 2차는 2차 여론조사는 찬성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45.9%, 반대는 조금 떨어진데 37.7%였거든요. 그럼 비등비등했다가 격차가 커졌네요. 예, 그런데 2차에서도 거의 뭐 그 이제 뭐 반대 여론이 예. 거의 40% 가깝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찬성이 당연히 높지만은 사실 그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와야 된다. 근데 시도민들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이 통합의 어떤 그 추진력이 그 동력이 생기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정부의 어떤 명칭을 두고도 이제 대구 영북 특별광역시로 하자 이제라고 하는 의견이 56.1%로 가장 컸어요. 뭐 그 이후에는 뭐 쭉 나오는 특별자치도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청사는 대구와 경북을 2개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가장 컸고, 통합 추진 시기 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 추진 시기를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라는 어떤 것이 63.7%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위에서도 더 이상 내년 지방선거 때 출범시켰다라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동안 초기에서는 뭐 초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저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좀 이제 관심을 보였지만은 역시나 이제 뭐 포털에 나오는 기사 댓글에 보면은 여전히 좀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댓글들이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지가 권역별로 부족했네요. 권역별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통합의 어떤 뭐 찬성이라든지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지 뭐 그 지역 발전, 동마 상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불만 섞인 얘기들이 상당히 예. 많았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찬성 여론이 그렇게 막 크지 그렇습니다.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의 공론화 과정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공론화위 출범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교수님?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공론화위원회는 그야말로 공론화위원회로 돼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공론화위원회의 탈을 쓰고 추진위원회의 일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좀 어떻게 학회라든가 객관적으로 맡겨서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대부분 찬성 인사를 중심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쵸.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여기부터 저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권역별 토론회도 하고 쭉 했는데 토론회를 하면은 찬석 측의 발표와 반대 측의 발표가 균형 있게 배분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찬성 측의 발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상 토론자 몇 번 집어넣어서 짧게 하고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또 그리고 이 공론이 제대로 형성되려면은 2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또는 도의회, 대구시의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권역별로 4차례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도민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 이거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예.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나라 모든 정책 결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도의회에서도 한번 해야 될 거고 대구시의회에서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각 논의를 열어줬어야 되죠. 장을 펼쳐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 형식상 건역별로 4번 하고 참석자는 100명도 안 되고 온라인 접속자도 몇 명 안 되는 상태에서 항상 하고 나면은 열화 같은 시도민의 의견 속에서 진행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결과가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무늬만 공론화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으로선 중장기 전환이 될 전망인데요. 앞으로 이 공론화위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지난 4월 29일 날 활동으로 사실 마무리됐죠. 예. 마무리됐는데 일단은 뭐 그 행정통합이 이제 그 중단된 건 아니니까 일단 추후에 이제 어떤 뭐 그 재추진하는 시기 조정이 되면은 올해 한 상반기 중으로 중앙정부의 TFTV라든지 전남, 광주 그 행정통합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심포지엄을 열어서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 상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어떤 그런 방침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행정통합보다는 여러 가지 메가시티 연합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추진해서 차후의 행정통합의 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어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최종 발표는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결국 공론화위의 결론과 다름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아마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최종적인 입장은 5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보고했던 그 내용과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이 정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토론에서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대안을 무수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이것은 실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것은 통합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실천을 하면 가능해요.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상생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근거는 통합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보장되어 있는 제도의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장 간단한 예가 뭐냐면은 군의의성 통합 신공항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통합하지 않고도 상생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즉 결국은 대구와 경북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자치단체가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대구 경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진다면 저는 통합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많이 됐습니다 이미. 결과 발표만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린 평가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대구 통합 행정통합은 이제 다시 추진한다잖아요. 예.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생길 과제가 있어요. 뭐 예. 중앙정부라든지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시도민의 가장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또 내년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 선거에서 뭐 공약으로 채택된다든지 의제화시키는 게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권영진 시장의 리초르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이제 중단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라는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연대, 메가시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새로운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그런 그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외에 이제 행정통합 이전에 여러 가지 대구와 경북이 상상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보자. 뭐 그래서 당장 이제 교통 그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은 로드맵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헛발질을 했는 거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구적인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법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